아 죄송해요. 잘못하겠 다시. 아니 뭐 돈 주시는 것도 아니면서 아니 이건 진짜 돈을 진짜 받고 알려줘야 되는 건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업이야기의 방주현입니다. 오늘은 빈티지샵 창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홍대에서 빈티지 바이 로엘이라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엔 몇 개의 세컨핸드샵 제외하고는 저희가 물건의 퀄리티가 꽤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좀 고객님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있는 샵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쑥스럽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홍대 빈티지샵 창업을 준비하려고 하실 때 이제 물건을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물건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도움되는 게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물건 어디서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그 빈티지샵 창업이나 구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확실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 좀 빈티지샵 창업, 구제 창업 치셔가지고 이상한 업체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리고 빈티지샵 이상한 데 들어가셔서 몇 년 동안 시간 썩히지 마시고 이 영상 하나로 종결하시길 바랄게요. 빈티지샵 이제 물건을 하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브랜드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브랜드 도매 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물건을 하는 곳에 정확하게 찝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도매 방식 같은 경우는 보통 세 가지로 딱 나뉩니다. 헌옷 집화장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짝방식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초이스로 하거나. 이거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조금 방식이 달라요. 방식이 다른데 첫 번째부터 설명할게요. 이제 첫 번째 방식은 헌옷 집화장입니다. 헌옷 집화장. 헌옷 집화장은 뭐 아시죠?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창고 같은 데 있고 옷 이렇게 무덤으로 쌓여 있는 곳 있잖아요. 산처럼. 그런 데가 헌옷 집화장이에요. 헌옷 집화장인데 이게 국내 물건, 수입 물건, 뭐 유럽 물건, 아시아 물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이거에 대한 좀 가격을 말씀드리자면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뭐 키로당 6,000원 뭐 요 정도 선내로 알고 있고요. 뭐 일본 거, 외국 거 같은 경우는 뭐 7, 8,000원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업체마다 다릅니다. 뭐 개인적인 그냥 평균 단가를 말씀드린 거예요. 3,000원, 4,000원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국산이 조금 더 싸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들어오니까 막 이제 항공운임비나 해상운임비 이런 게 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게 조금 더 비싸요. 해외 게 조금 더 비싸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 이제 400kg짜리 덩어리 같은 거를 뭐 두 개로 나눠줍니다. 200kg, 200kg 주든 아니면 400kg를 하나 줍니다. 줘가지고 여기에 최소 무게 한 40kg 정도를 뽑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게 40kg를 못 채워도 무조건 40kg의 가격을 내고 가져오셔야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헌옷 집화장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뭐 8,000원이라고 하면은 40kg만 32만원 내고 무조건 가져와야겠죠. 근데 400kg에서 이제 물건을 뽑았는데 40kg보다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키로만큼 돈을 더 주시면 되는 방식입니다. 이게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헌옷 집화장에서 40kg를 뽑으실 때 예를 들어 막 샤넬 트위드 자켓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 뭐 끝난 거죠. 30 얼마에 사셔가지고 200만원에 갖다 파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제품으로 진짜 모든 짝값을 다 뺄 수 있어요. 그게 장점입니다. 그게 장점이고, 뭐 여러 가지 옷들을 많이 볼 수 있겠죠. 그게 장점입니다. 장점 끝이에요, 이게. 끝.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단점은 일단 몸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직살나기 힘들어요. 왜냐면 400kg 짝을 까서 40kg를 선별을 하려면 최소 수천 벌이에요. 최소 수천 벌을 봐서 이게 오염이 있는지, 불량이 있는지, 우리 매장에 이게 맞는 옷인지, 브랜드 옷인지를 꼼꼼하게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싹 다 체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몸이 힘들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단점은 그 생고생을 했는데 브랜드 제품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좀 이제 옛날이라 그래야 되나?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면은 댓글에 이제 꼭 빈티지 관련된 댓글에 이렇게 막 댓글 쓰세요. 막 뭐 4,000원에 가져와서 15만원에 파는 양아치 새끼들 킥킥킥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거는 진짜 옛날 말이고, 옛날에는 진짜 물건이 잘 나왔대요. 제가 안 해던 때라서 잘 모르겠는데, 전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 빈티지 물건을 하러 가셔가지고 헌옷 집화장에 400kg든 800kg든 1200kg 떼셔도 그 물건값 이렇게 대체할 만한 그런 상품 못 받아요. 안 나와요. 진짜 한 장도 두 장도. 그거는 진짜 옛날 말이고, 물론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죠. 왜냐면 1kg에 6,000원이라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하면 티셔츠 한 8장은 되거든요.
8장이면 개당 한 800원 정도 주고 가져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워낙 저렴하죠. 워낙 저렴하니까 브랜드 제품이 하나 나오면은 한 방에 해결되는 건 맞는데, 굳이 만약 확률로 따지자면 로또 사보셨죠? 로또 사보시면 5만 원이 당첨되거나 아니면 뭐 3등 정도 당첨되는 확률이에요. 로또 많이 하시면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죠. 그것처럼 헌옷집 파장에 물건을 많이 하시면 그런 경우가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확률이 극악이라는 거죠. 그렇게 좁아요. 진짜 복권 당첨될 확률 1등은 아니어도 한 3, 4등 정도 당첨될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진짜 다 옛말이라는 거. 두 번째로는 이제 짝방식입니다. 짝방식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좀 생각하는 뭐 폴로 랄프 로렌 셔츠 100장에 얼마, 폴로 랄프 로렌 니트 100장에 얼마, 이런 걸 짝방식이라고 합니다. 묶어가지고 보내줘요. 그럼 그걸 다 자기가 소비해야 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짝방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생각하는 빈티지샵 있죠. 오프라인 매장, 그런 빈티지샵. 빈티지샵 하면 딱 생각나는 그런 매장들 있잖아요. 그런 매장들은 다 차용하는 방식이에요. 짝방식의 장점은 이제 원하는 브랜드만 모아가지고 팔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일단 못 팔면은 그냥 뭐 사실 장사는 다 그렇잖아요. 못 팔면은 어쨌든 재고고, 불량률이 있고, 불량률을 제가 감안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염이나 찢어졌거나 뭐 뜯어졌거나 택이 없거나 가품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가품이 섞여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짝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불량률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짝도매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을 가진 분들에 한해서 효과가 굉장히 좋은 그런 도매 방식이에요. 왜냐면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시게 되면은 뭐 직접 가보시기도 하셨겠죠. 그런 오프라인 빈티지샵 가보면은 폴로는 폴로끼리 쫙, 리바이스는 리바이스끼리 쫙 이런 식으로 모여있는 그런 느낌 있죠. 구성 맞추기에도 굉장히 좋고 판매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좀 어느 정도 재고 순환이 많이 이루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짝 방식을 많이 선호하고요. 근데 짝 방식 같은 경우가 사실 사기도 제일 많습니다. 사기가 뭐냐면, 이게 저는 뭐라 그러지? 일본 매장 20kg 짝 다 걸으세요. 다 싹 다 걸으세요. 배척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는. 왜냐면 이제 사기라는 건 아니지만 뭐 물건이 안 온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물건이 오는데 일본 샵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딱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꼼데 가르송 오고 히스테릭 그래모 오고 와, 기가 막히겠다 그래서 딱 가면 앞치마 들어있습니다. 이불하고 그리고 앞치마 이불. 아, 샵에서 진짜 팔던 거예요. 샵에서 앞치마를 팔았는데 거짓말 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기준에 안 맞는 물건들이 와요. 그러니까 뭐 일본의 무슨 샵에서 나온 20kg 짝이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배척하세요. 배척하시고, 짝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폴로 랄프 로렌 셔츠 100장이 있는 짝이다, 폴로 랄프 로렌 화이트 셔츠가 100장 있는 짝이다, 이런 짝들을 구매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초이스 방식의 장점 같은 경우와 단점을 설명해 드릴 텐데,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사장님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구매자가 직접 다 보고 가지고 오잖아요. 브랜드부터 뭐 상태부터 하다못해 사이즈부터 다 가지고 오기 때문에 물건의 퀄리티는 굉장히 좋아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 퀄리티를 잡을 수 있죠. 뭐 그건 발품 얼마나 뛰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장점이 좀 있고, 단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 소규모로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께 초이스는 단점이 없어요. 단점이 없는데, 굳이 단점을 뽑자면 오프라인 매장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구성을 맞추기가 좀 힘듭니다. 뭐 예를 들어 폴로 셔츠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한 행거가 있었어요. 근데 판매가 돼가지고 반 행거 남았습니다. 그럼 반 행거를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초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폴로 셔츠만 원한다고 나오는 구조가 아니에요. 여름에는 겨울 물건이 나오고 겨울에는 여름 물건이 나오는 게 초이스 구조입니다. 구조 자체가 시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방에 채우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초이스 방식하고 짝 방식을 이렇게 융합해가지고 좀 시너지 있게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구매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초이스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항상 보면은 이제 빈티샵 관련 이런 유튜브에 그런 거 써져 있어요. 다 시장 물건에서 킥킥 떼와가지고 킥킥 해외 물건 한다는 새끼들 다 뻥 킥킥킥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해외로 나가가지고 물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해외로 나가가지고 진짜로 물건을 하고요. 근데 이제 당연히 개뻥 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댓글이 있겠지만 그거는 물건 퀄리티 보시면 압니다. 물건 퀄리티를 보시면 알아요. 그 누가 딱 봐도 와 여기는 물건 퀄리티가 진짜 좋다 그러면 해외 직접 나가서 하시는 분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제가 물건 좀 도매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도매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 도매하는 방식에 맞춰서 업체를 다 하나씩 스팟 찍어 드리겠습니다. 스팟. 이거는 근데 제가 3년 동안 장사하면서 시간도 엄청 많이 버렸고요. 눈탱이도 엄청 많이 맞아보고 돈도 엄청 많이 써보고 겪은 업체,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다녔던 업체, 지금 다니는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을 주시던가 돈을 못 주시겠으면은 이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헌어 집화장이죠. 헌어 집화장은 어디로 스팟을 찍어 드릴 거냐?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국내 물건보다는 일본 물건이 좋아요. 팔기가. 일본 물건이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국내 수준보다 일본 수준이 옷 수준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소비되는 게 일본 물건들이 굉장히 좋아요. 옛날에 그랬다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국내 물건 같은 경우에 좀 이제 그런 게 있죠. 사실 헌옷 집화장은 국내 물건에서 뭐 강남구, 뭐 도봉구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딱 봐도 강남구 물건들을 모아놓으면 물건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런 데 막 들어가고 싶으시죠?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거기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왜냐? 거기는 6위부터 빈티지를 계속 가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장인분들, 고인물 분들 그분들이 이미 자리 꽤 차시고 계시고 빈티지 10년, 20년 이상 하셨던 분들이 이미 그런 집화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TO가 꽉 차 있고 대기까지 걸려 있습니다. 대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빈티지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그런 데를 들어가서 나는 어떻게 비벼보겠다. 그 날강도 신부입니다. 날강도 신부. 그거 대기하신 분들은 빈티지 8년차예요. 8년차, 7년차, 6년차. 저도 그 끝줄에 있어요. 요 끝줄에 있는데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기는 거기는 쉽지 않고 이제 조금 정말로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근데 생각보다 물건이 괜찮은 그런 업체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다이맥스 코리아라고 있습니다. 다이맥스 코리아. 어이입니다. 어이. 다이맥스 코리아. 네이버에 다이맥스 코리아 치시면 전국에 3개 나옵니다. 3개. 가까운 데로 가세요. 뭐 서울에 사시는 분들 있고 지방에 사시는 분들 있겠죠. 그리고 짝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어느 정도 걸을 수 있는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즘에 예를 들어 짝 방식으로 하시려는 분들, 좀 구제 창업 하시려는 분들은 인스타 같은 경우에 쳐보셨을 거예요. 빈티지 창업, 구제 창업, 구제 도매 이렇게 치시잖아요. 그럼 인스타에 도매 업체들 꽤 많이 나옵니다. 꽤 많이 나오는데 실제 방문해서 그 물건이 있고 거기서 가져갈 수 있는 곳에서 거래를 하셔야 돼요. 그냥 인스타 사진만으로 뭐 이렇게 뭐 물건이 있어요. 동영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물건이 나왔어요. 그거 실제적으로 다 그렇게 안 나옵니다. 짝 까면은 안 나오는데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좀 손실로 줄이려면은 좀 그런 실제적으로 물건을 확인할 수 있는 곳에서 그걸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좀 한 업체를 이제 소개해 드릴 건데 스팟을 찍어 드릴 거예요. 일산 식사동에 빈티지 월드라고 있습니다. 빈티지 월드. 거기가 이제 태국 물건 짝을 하는 곳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짝을 한 짝 줘요. 그러면 어느 정도 로스율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짝에 비해 객단가로 해요. 거기는 100장에 얼마 이게 아니고 단가 하나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만약에 빈티지 월드를 가셔가지고 물건을 하셨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러면 태국 물건 하지 마세요.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가 제일 좋은 곳 중에 하나예요. 좀 세 번째로 하는 거는 뭐 사실 초이스는 당연합니다. 시장을 가셔야 돼요. 시장. 뭐 도매하면 생각나는 시장, 구제하면 생각나는 시장, 빈티지하면 생각나는 한국 시장 어디 있으세요? 동묘, 그리고 광장시장 이렇게입니다. 광장시장 이렇게인데 좀 그런 데를 돌아다녀 보셔가지고 이제 좀 돌아다녀 보시고 직접 사입도 해보시면은 좀 특별한 소스 같은 경우가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자신만의 거래처를 만들게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좀 개인적으로 이제 이건 제 경험담인데 광장시장에서는 좀 쉽게 초이스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거 빈티지 바이로엘을 처음에 이제 오픈했을 때 광장시장에서 좀 소매가 소매가 이상으로 사와가지고
그거보다 밑져서 팔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알아보시고 초이스 같은 경우를 좀 확실하게 좀 이제 확실한 것만 하시는 게 좋아요. 확실한 것만 하시는 게 좋고, 개인적으로 꿀팁 드리자면 젊으신 분들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 하시는 게 도매가로 넘겨받을 확률이 큽니다. 넘겨받을 확률이 크고, 그리고 동묘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토요일에서 일요일에 야간 시장이옵니다. 새벽에. 토요일에가 새벽 6시? 새벽 6시 맞나? 새벽 6시. 그리고 일요일 날은 새벽 3시. 어? 아닌가? 맞아? 5시. 아, 그래? 아, 죄송해요. 잘못하겠습니다. 다시. 아니, 뭐, 이씨. 돈 주시는 것도 아니면서. 아니, 이건 진짜 돈을 진짜 받고 알려줘야 되는 건데. 금요일에서 이제 토요일로 넘어가는 일 같은 경우에는 새벽 5시 정도에 오픈을 했던 것 같고,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그날에는 한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그 정도에 오픈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야간 시장이 있는데 거기는 진짜 도매 시장입니다. 도매 시장이고 신발부터 뭐 다 보실 수 있어요. 다 보실 수 있고 동묘에서만 하셔가지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빈티지샵 운영하시게 되다 보면은 아, 여기 물건 어디서 했구나, 이거 물건 어디서 가져오는구나, 이거 다 보여요. 어느 정도는 정말 하이 퀄리티 정도 아니면은 아, 여기 뭐 대충 어디 물건 있네, 이게 대충 보입니다. 진짜로. 이제 근데 기본은 되신 거예요. 근데 뭐 이게 명품을 정확하게 뭐 가져오고 뭐 이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하이 브랜드, 이제 하이 퀄리티를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 맞는 방식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물건을 좀 보다 편하고 보다 좀 쉽게 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초이스 방법인데, 온라인 빈티지 샵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빈티지 샵에서. 이게 뭐냐면, 좀 이거는 어느 정도 규모가 큰 온라인 빈티지 샵 안에서만 허용이 되는 방법이에요. 좀 규모가 큰 빈티지 샵들은 대부분 그런 구조입니다. 그 아까 집화장에서 물건을 굉장히 많이 가져와서 굉장히 싸게 아니면 비싸게 이런 식으로 계속 파는 구조예요. 그러면 이제 재고가 남잖아요. 어느 정도 비싸게 파니까. 그럼 세일을 한 번에 때립니다. 70%, 80%, 90% 이렇게 때립니다. 그러면 그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가져오는 원가랑 비슷하거든요. 그때 구매하시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로 슈퍼식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굉장히 좀 사이트가 큽니다. 굉장히 사이트가 크고 아이템 자체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세일 기간에 맞춰서 들어가시면 직접 장사하실 때 그 뭐 생각했던 가격이고 뭐 팔아야겠다라는 가격이 있잖아요. 그거에 맞춘 아이템들 구매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빨리 들어가셔야 돼요. 세일 시작하는 날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루 이틀 늦어지면은 없습니다. 그거 일반 소비자들도 당연히 그 가격에 구매하고 싶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드스탁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로는 빈티지노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국내 이제 빈티지샵 같은 경우 좀 대형 업체, 잘 팔리는 업체, 규모가 큰 업체, 세일을 많이 하는 업체 다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서 사입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스팟도 다 찍어드렸고 물건 하는 방법, 그리고 물건 하는 곳까지 다 알려드렸어요. 이거 사실 다 진짜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거 진짜 뭐 최소 몇십만원, 몇백만원짜리 라고 생각해요. 저는 빈티지샵만큼 상품 소싱이 중요한 그런 오프라인 장사? 그냥 장사 같은 경우는 이만큼 상품 소싱이 중요한 데는 없는 것 같아요. 빈티지샵 같은 경우는 다 하나잖아요. 다 하나인데,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가, 제가 맨 처음에 빈티지샵 창업을 했을 때 네이버에 치니까 뭐 한두 군데 제외하고는 어디서 뭐 아유 말자 어찌됐든 그런 이제 그런 업체들, 뭐 도움도 안 되는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밖에 안 떴고, 유튜브에 쳐봤어요. 빈티지샵 창업 쳐보니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말만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이제 빈티지샵을 하고 있잖아요. 현직으로 지금 뛰고 있는 사람인데, 전 세컨핸드나 빈티지 아이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사업적으로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성공하시는 분들도 꽤 주위에 있고, 그러고 좀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빈티지샵을 창업하시기 위해서 좀 되도 않는 빈티지샵 들어가셔가지고, 어디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어찌됐든 되도 않는 빈티지샵을 들어가셔서 몇 년 동안 굉장히 고생하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 빈티지샵 창업하겠다 그러고서 못 하시더라고요.
물건 하는 데를 몰라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찍고 싶었어요. 이게 진짜 몇 분짜리 영상이지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건 경험으로 겪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행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아무튼 뭐 짧지 않은 영상이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진짜 제가 빈티지샵 하면서 물건 하는 거에 대한 거의 좀 기초가 되는 건 모든 걸 다 진짜 모든 걸 다 깠습니다. 모든 걸 다 깠고 동업하는 친구한테 어느 정도 뭐 허락받고 진행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진짜로 도움이 되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은 거는 정말 한 점 부끄럼 없이 다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은 뭐 빈티지샵 뿐만이 아니라 정말 장사에 관련된 모든 그런 컨텐츠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또 어떤 사람인지, 제가 또 어떤 사업을 펼칠 건지, 어떤 과정을 겪어왔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계속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인연이 됩시다. 안녕.